한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체라 일컬어지는 토성의 고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토성의 고리가 가스라고 주장했고 MIT 연구진은 먼지 입자라고 주장했으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는 고리가 얼음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수업은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을 천천히 전개하는 것처럼 진행하였습니다. 단서 하나하나를 풀면서 가설의 결론을 만들어갔죠.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되니 결론이 등장했습니다. 결론은 먼지였습니다. 결론까지 이르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알아야 스토리가 끝나기 때문이죠. 만약 교수가 통상적으로 수업을 이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의 챕터는 토성고리의 기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설이 3가지가 있는데 가스라는 주장이 있고 먼지라는 주장, 얼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학설로는 먼지라는 가설이 가장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학생들은 일이 있다고 중간에 나가버리든가 하품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었을 겁니다. 내용은 같지만 전개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완전히 다른 강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토성의 고리가 먼지이든 얼음이든 가스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강의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고 추리소설을 풀어가는 느낌을 줌으로써 결론을 듣지 않으면 못 참도록 만들었습니다. 비결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의 힘은 엄청납니다. 미스테리는 언제나 결론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뭘까? 라는 감정을 심어준 다음 아하! 라는 깨달음의 순간을 줍니다. 미스테리하면서 청중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모르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공백감입니다. 그것이 호기심의 근원입니다. 좀 다른 기작이긴 하지만 또 다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스티커를 모으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공룡 이름을 수십 가지 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집에 우표나 전세계 지폐처럼 수백, 수천 가지의 수집품을 평생에 걸쳐서 모으는 수집가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나올 포켓몬은 무엇일까? 와 같은 미스테리함이 아닙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지식의 공백감입니다. 지식의 공백감은 이미 특정 분야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역사 덕후, 철학 덕후, 영화 덕후 등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매니아적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분야에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르는 어떤 지점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공부하거나 수집을 합니다. 이는 지식의 공백을 채우려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작은 어떤 지점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위에서 말한 미스테리와 지식의 공백을 이용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강의를 마칠 때까지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때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둘 수 있습니다. 한 국제개발 NGO가 모금 현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칭 월드 기아 세이브입니다. 신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올해 월드기아 세이브는 40대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모금 타겟으로 선정했습니다. 실질적인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후원 비율로 보았을 때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타겟이 선정되지 않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4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여성용품 회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콜라보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와 콜라보를 통해서 후원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20%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미스테리와 지식의 공백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경우 주로 가정의 돈 관리를 누가 할까요? 80% 이상 여성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월드기아 세이브는 어디에 타겟팅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월드기아 세이브의 후원 통계를 보면 소비의 주체이자 감수성이 높은 40대 여성 후원 비율이 10% 이하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동안 특별한 타겟팅 없이 후원이 들어오길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0대 여성들을 만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 끝에 여성용품 회사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딱 6개월 진행한 끝에 10%의 비율이 20%로 증가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문제 제기와 질문을 통해서 미스테리함을 자극하고 이미 회사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자부한 임원들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지식의 공백감을 자극하는 발표는 좀 더 극적인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교과서에서 어떤 사실을 쭉 기술하는 전자와 같은 방식보다는 후자식으로 보고한 팀장의 보고에 좀 더 집중하고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그런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웬만한 자극에 놀라지 않죠. 이런 환경에서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패턴을 파괴하여 승객들의 웃음과 집중을 얻은 여러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We're going to ask for your attention while the flight attendants point out the safety features of this aircraft. We're going to ask you to pay attention to my ex-wife up here and her two new boyfriends there in the center aisleway. Now, folks, in the event 우스꽝스러운 장식을 하고 나타난 기내 사무장이 시범을 보이는 여성 승무원을 나의 엑스와이프, 그러니까 전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멘트를 이어갑니다. 그 옆에 보조를 하는 두 남자는 새로 생긴 남자친구라 하고요. 그동안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비행기 기내 방송을 코미디 프로로 만들어 유쾌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 샀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오전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0-30분을 땡볕에 서서 잘 들리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 쓸데없는 것을 왜 할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일본 군국주의에서 온 문화라고 하죠. 지금은 없어진 게 천만다행입니다. 반면에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유명 인사들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유머스럽고 감동스러운 강연을 하는 것을 봅니다. 권위는 있지만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배꼽 잡고 묻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행사가 더 기억에 남고 궁극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턴은 규칙이자 문화, 암묵적인 룰입니다. 이야기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패턴을 깰 줄 아는 여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사실 뛰어난 메시지와 리더십은 이런 곳에서 싹트는 법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메시지의 기본 원리 중 미스테리, 지식의 공백, 패턴 깨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즈덤TV였습니다.